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화학 담당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참 이슈몰이를 많이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국제유가, 뭐 드론 공격으로 뭐 생산량 어쩌고 얘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벙벙 뛰었고 요즘 들어서는 영일만 테마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의 변동이 컸던 종목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 욕을 서리로 먹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 팩트에 근거한 얘기들만 제가 나열을 할 거고 뒤에 가서는 이 주가의 흐름이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좌지우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재료보다는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매우 큰 기업이다. 테마주지만은 또 이상하게 이평선 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벨의 김혜란 기자님께서 너무나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 기사 하나로 조금 더 알아보고 뒤에 가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일만 시추에 들썩인 흥구석유 관련 없다 선긋기에 나섰다 라는 겁니다. 어이씨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알았을 때 테마주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IR 관계자한테 직접 통화를 하셨답니다. 내용은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을 하셨고요. 자, 일단은 이 흥구석이라는 회사는 GS 칼텍스로부터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전국 주유소에 석유를 유통하는 그냥 사업자입니다. 예,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다른 호재가 없었기에 석유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적어놨죠. 자,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호재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큰데 혹은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련도 없고요. 나왔더라도. 그래서 일단 테마로 엮은 게 뭐였냐?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의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포가 대통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 없던 분들도 혹은 주식을 과거에 했었던 분들도 이거는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몰린다.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한다. 이러한 로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가 죽었다가 발생을 했다가 죽었다가 이걸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내용 읽어보면은 무엇보다 흥구석유가 정말 시추 탐사와 조금이라도 어떤 관련이 실제로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기자님께서도 뭔가 애둘러서 얘기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보면은 IR 담당자에게 흥구석유가 영일만 시추와 사업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상관없다. 탁 그냥 선을 그었죠. 시장의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추후 사업으로 연결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여기 사업에 달려들어서 뭐 원유를 조금 더 빠르게 채취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점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흥구석유는 단순하게 판매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호재라고 볼 게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기업 자체 내재적인 가치를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은 정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갈리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가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날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이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매수도 안 했고 매도도 안 했고 여러분들 종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거는 흥구석유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완전하게 깨고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이평선이 깨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완전 테마로 오르는 애들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대로 그냥 쭉 빠지는 게 보통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9월부터 상승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타 종목에 대비했을 때는 주가 변동폭이 꽤 큰 것도 사실이고요. 바닥 대비했을 때 약 220%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반대로 빠질 때도 엄청 강력하게 빠지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올라간 만큼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테마가 끝났을 때 무렵에 이 영일만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순 뉴스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된다, 이 정확한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주가가 또 한 번 차례가 뛰었던 게 바로 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자, 그런데 테마주들의 특성상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차트에 세 가지 적용을 해놨어요. 매물대 차트,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동평균선에다가 61선, 121선 그 색깔만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명 하나씩 드리면은, 이 빨간색 영역이 있죠.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게 보라색도 이것도 볼린저 밴드고, 이게 초록색 선도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근데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볼린저 밴드가 물론 후행성 지표이긴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잘 맞아 들어듭니다. 지금 이 빨간색 구름대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영역은 과매수권을 넘어가지고 이제 차트가 꺾이기 시작한 도입 부분에서 이런 현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가는 경우에 중단선까지 회귀를 해요. 회귀를 해서 어디까지 꺾이느냐? 여기 바닥선까지 꺾인 다음에 조정이 한두 차례 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정배열이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 이런 구간이 또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자, 다른 차트로 또 봤을 때, 이번엔 단순히 이동평균선으로 보았을 때 여기 초록색 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초록색 선이 60일간의 움직임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딱 두 달 전의 데이터랑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선을 타고 간다, 이게 평균의 가격이다라는 거겠죠. 재밌는 점은 이 평균의 가격을 타고 다녀요, 얘가. 그리고 더 밑에 있는 이 회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빠지는 경우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항상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매매하게 되면 어떠한 오류가 발생을 하냐? 차트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전부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매수 매도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그 심리적인 변동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차트를 잘 보시면은 제 차트에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매물대 차트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 옆에 무슨 베이지색 바가 생긴 거 보이죠? 제 옷 색깔과 비슷한 이 색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하단에 있는 거래량 이거 있죠? 요거를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거를 아래에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차트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알 수 있느냐? 어느 가격대 거래가 많이 일어났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일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구간을 딱 당겨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차트가 변하냐? 여기 이게 쭉 길게 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싸게 샀어, 쌀 때 사서 비싸는 거의 반복 순환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3,000원 이 부근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탄력이 나왔을 때 처음 우리가 알았을 때 영일만 이 이슈보다는 당연하게도 그 매수세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를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영일만 거기에 석유가 얼마가 매장되어 있고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회사 자체 담당자께서도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혀 연관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완전한 단순 테마성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에 조심,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말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은 전혀 영일망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국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왔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테마성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